네. 2교시 제1과목 관광법규 시작할게요. 마지막이요. 그쵸? 보시면 올해 경향을 한번 그러니까 최근 경향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가 해왔던 거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규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 이러이러한 것들 있고 개론 같은 것들도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냥 했던 부분들 잘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보세요. 관광법규 1번 관광기본법. 이제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법, 진흥법 이렇게 나오니까 아 기본법은 항상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참 난해하죠.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을 빨리빨리 찝어내면서 가야 돼. 근데 이게 알다가도 막상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줄을 그어가면서 내가 공부한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이걸 체크해 놓는 거예요. 1번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그쵸? 정부죠.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해요. 2번 제가 이제 이거 다시 이거 2번도 틀렸어요. 뭐라고 바뀌어야 되냐면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 그리고 3번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전까지, 회계연도 아니죠.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이거 매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게 이런 건지. 왜냐면 아니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내야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계년도 뭐 상관이 없어요. 4번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쵸? 이게 바로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에요. 맞아요.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2번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거예요. 수수료도요. 잘 보셔야 돼요. 2번에 관광종사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5,000원 납부하셔야 되고 3번에 관광종사원 자격증 자격증 막 너덜너덜해졌거나 조금 뭐 이렇게 되면 분실했거나 이러면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 그게 3,000원. 그리고 4번 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면 2만 원 맞아요. 그러면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얼마 납부해야 돼? 2만 원이에요. 3만 원 아니에요. 꼭 체크해줘.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미. 그렇잖아요. 돈 내셨잖아요. 예. 2번에 1번, 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붙일 수 있는 관광사업장에 표지, 뭐를 붙여야 돼? 사업장에 표지를 붙이는데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거죠. 1번 관광사업 허가증 또는 관광의 이용시설업 지정증.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요.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뭘까요? 2번에 관광사업장 표시, 3번에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 그 다음에 관광식당 표지, 이런 걸 표지로서 할 수 있어요. 3번의 답은 1번이에요. 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보세요.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협회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죠. 2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어요. 그렇죠? 둘 수 없지만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좀,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잘 보세요. 법규할 적에 말을 이렇게 있던 법을 꼬아서 하려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벌써 말을 만졌다는 거야, 시험관이. 출제자가 이거를 한번 꼬아서 만졌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3번
한국관광협회 중앙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쵸? 이건 뭐예요? 업종별 관광협회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해요. 요거 그래서 옳지 않아요.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걸요 헷갈리지 말게 밑줄 쳐 가면서 사업자 단체는 이거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역별 협회 뭐 여기 업종별, 지역별 관광협회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공부하세요. 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의 시설 중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는 시설, 타인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탁 얘기 나왔었잖아요. 위탁을 해서 경영하시라고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게 그런 게 가능한 시설이 무엇이냐면 4번에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위탁 경영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위탁 경영인 경우에도요.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내가 위탁 받는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없고 관광사업자 명의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책임도 관광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탁 경영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위탁을 받은 사람 그 전문 경영인 회사가 그걸 떠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위탁 경영을 받아서 수수료만 받는 분이란 거예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카지노업에 허가를 받는 필요한 시설, 안전성 검사, 유기시설, 그 다음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등록에 필요한 시설 등 이런 것들은요. 위탁 경영이 아니고요. 타인 경영 처분일 때, 아니면 처분할 때 이런 게 속해요. 그러니까 위탁 경영일 때 4번 보시고 1, 2, 3, 4번, 1, 2, 3까지는 또 타인 경영 처분일 적에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 꼭 체크하세요. 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요거 찾아보시려면요. 관광진흥법 제52조 보시면 돼요.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관광단지 개발에 관련된 지정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지사가 지정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관광단지의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2, 3, 4번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그쵸? 특히 4번에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는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이거 당연한 거죠. 환경계획 있어야 돼요.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제 쓸 경우에는 당연하고 내가 아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맞은 거야.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그냥 지웠다 해봤자 처음에 봤던 내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그쵸? 6번의 답은 1번이에요. 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세요. 이용시설업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산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 있어요. 일반 휴양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7번의 답은 2번.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로 명시된 것으로 옳은 거. 아, 관광통계 낼 적에 작성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엇인지 모두 고르면 디귿 리을이요.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돼. 작성 범위로 명시된 거.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명시돼 있어요. 요거 찾아보셔야 되고, 그쵸? 관광 통계의 작성 범위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9번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골라. 아, 허가, 신고, 뭐 지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지금 누가 허가를 내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허가 받는 직종이 무엇이냐 이거 아까 문제 나왔었어.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은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9번에. 그런데 그럼 기타 유원시설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고하면 되고요. 관광순환버스업은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순환버스업은 또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업이 따로 있구나. 지정하는 받는 법 따로 있고 신고 무슨 이런 거 다 다르고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1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어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 아닌 것은요 관광호텔업이에요. 2번에 관광호텔업은요 관광숙박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거 꼭 체크. 여기 보면 크루즈업, 전문휴양업, 국제시설업, 그러니까 보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은요 등록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에요. 요것도 이론서에 나왔으니까 꼭 챙겨서 외우세요. 11번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관광통역 안내에 자격증이 없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갑이 2017년 5월 5일인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1차잖아요. 1차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2차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1번에 2번이에요. 그쵸? 요거 벌금, 페널티 뭐 이런 부분,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몇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무슨 몇 년 이상 미만의 무슨 요런 것들, 금고형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1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 보면요. 쭉 보면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이란 걸 사용을 쓸 수 없어.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에는 관광면세란 말 쓸 수 없어. 음식점업과 비슷한 영업의 경우에는 전문식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관광식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요거 중요해요.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는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는 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어요. 12번의 답은 3번.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4번이에요. 근데 1번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관광특구 내에서는 연간 60일 이상 공개 공지가 뭐예요? 공터.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간 60일이에요. 꼭 적어두세요. 최근 2년간이 아니고 1년 동안 외국인 총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는 경우 광역시의 경우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1년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그리고 3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 시장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예요. 도지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에요. 14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의 국외여행 계획을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쭉쭉 보면 맞아요. 1, 2, 3 맞아요. 그런데 4번에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동의 이거 안 돼요.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면으로 받아야 돼. 서면 동의하는 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꼭 안전이나 무슨 여행자 간의 계약이나 할 적엔 다 서면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해도 안 돼. 근데 이제 구두로 해야 되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죠. 위급한 사항. 무슨 천재비집회원이 일어나서 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항 빼놓고는 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14번의 답은 4번. 15번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은 보면 답은 3번이야. 그러면 뭘 보냐면 1번 호텔업의 경우 객실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일 경우에만 객실수 변경하려고 할 적에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요거 꼭 옆에다 채워 놓으세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전문 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100분의 10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100분의 5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거의 100분의 10 이렇게 돼요. 그쵸? 10분의 1인 거죠. 100분의 10이니까. 그쵸? 15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법은 헷갈리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어떤 법칙도 존재해요. 갑자기 100분의 3, 100분의 5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법을 실제로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10, 뭐 100 이렇게까지 이제 그 조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16번 보세요. 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당연히 유원시설업이죠. 유기기구는 목숨과 관련돼 있잖아요. 물론 이런 유람선 이런 거 다 목숨과 관련돼 있지만 특별히 또 안전 얘기가 나오면 일반 유원시설업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거 중요해요. 17번 야영장업에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으로 옳은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운 곳에 비추어야 된다. 맞아요. 2번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 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 출력이 20W가 아니고 10W예요. 10W 이상이면서 가천거리 들리는 게 가능한 거리가 250m예요. 200m가 아니고. 메가폰을 한 대 이상 갖춰야 돼. 이런 경우 좀 봐셔야 돼. 아, 200이 아니네. 250이네. 더 신중하게 봐야죠. 3번.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전판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꼭 체크. 야영장 내에서 막 60km로 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30km도 좀 그래. 그쵸? 10km는 또 그냥 너무 거북이잖아. 그쵸? 4번.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 당연하죠.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흡연구역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요새는 또 흡연구역 설치하는 게 아주 거의 법적으로 완전 그 요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18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거 또 나왔어. 옳은 것이래. 여행업의 상호 및 등록관청. 맞아요. 니은 최대 여행인원 아니죠. 최저 여행인원. 그러니까 최저 출발 인원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디귿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맞죠. 리을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이거 당연히 적어야죠. 우리 여행사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런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미음 국외여행 인설자 동행 여부 이거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요거 꼭 챙기세요. 19번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 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괄호하에 들어갈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와 외래 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요거 꼭 체크.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예요. 요거 60만 명이니까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20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1,000원에 1,000원에 납부금을 납부해야 되는 자는 1번 선박을 이용하는 40세 외국인, 2번 항공기를 이용하는 5세 어린이. 이 사람 저기 좀 말이 안 되죠. 3번 선박으로 입항하였으나 입국이 거부돼 출국하는 원인. 항공기는요. 항공기 5세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내야죠. 4번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8세 어린이. 이 8세 어린인데 선박을 이용했기 때문에 6세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금 1,000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쵸? 어때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게 너무 헷갈리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선박 2세 얼마, 6세 얼마, 항공 2세 얼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계속 하면 괜히 시간만 많이 걸리고 헷갈려요. 내 머릿속은 이건데 쓰는 건 손은 3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난 알고 있는데 틀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무슨 숫자 문제, 뭐 퍼센티지가 나오면 꼭 옆에다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셨다면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자꾸 고쳐봤자 또 틀려요. 그쵸?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21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제15조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다 1, 3, 4 한번 보세요. 다 관광시설, 관광의료랑 교통수단 확보, 관광특구에서 관광편의시설의 개수 나오는데 2번만 조금 너무 이질적이야.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자금, 이거 큰일 나죠. 이분들한테 자금 지원했다가는 큰일 날 일, 큰일 나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설마 내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 1, 2, 3, 4를 보면요. 답이 딱 보여요. 그렇잖아요. 21번의 답은 2번. 22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돼. 60일이에요. 누구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저 이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60일에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그쵸? 23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대시설에 해당한, 부대시설이에요. 시설에 해당된대요. 그러면 답은 1번이야. 전시시설에 부속된 저기죠. 맞는 거죠. 전시시설에 부속된 판매시설. 요거 맞아요. 그쵸? 체크. 그러면 부대시설은 무엇일까? 숙박, 주차, 음식점, 휴식, 판매시설 등등이에요. 그쵸? 23번의 답은 1번. 24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또 나왔어. 국제회의 기구에,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1번.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는 국제회의에 맞아요. 근데 2번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서 보면 틀린 것들이 있어. 숫자들이. 2번에 보면 국제기구에 가입한 A단체가 개최한 회의는 5일 동안이 아니고 3일이에요.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참가 인원은 200명이 아니고 100명이에요. 총 참가 인원은 300명이어야 해요. 그런 경우에 회의를 말해요. 3번에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법인이 2일간 개최한 회의로서 160명이 아니고 150명이에요. 외국인이 참가한 회의. 그 다음에 국제회의 시설에서 개최된 국제기관의 회의로서 15개 국의 정부 대표가 각 5인씩 참가해. 이런 얘기는 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2, 3, 4번이 틀렸어요. 24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헷갈리시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국제기구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한 회의.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숫자, 날짜, 몇 명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쵸? 25번. 다음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예요.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괄호 볼게요. 제시된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에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요거 꼭 체크. 그래서 3번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법규까지 왔어요. 어때요? 법규 어려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닥 막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막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복잡함이 있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옆에다 써놓고 헷갈린 문제도 숫자 문제도 옆에 써놓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만 완전히 100%를 안 하셨더라도 한 8, 90%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1개, 22개, 23개까지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닥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학 개론 한번 보시자고요. 2교시 제2과목 관광학 개론. 26번.
2017년도 현재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아닌 것은 보면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지금 보면 인천, 김포,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양양, 무안 국제공항이 있어요. 무안 국제공항.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주 국제공항은 없어요.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뭐 요런 문제들이 나오기 쉬워요. 뭐 공항 코드, 그렇잖아요. 요런 것도 나오기 쉽고 항공기 코드, 그 뭐 IATA 코드, ICA 코드, 저기 이카오 코드, 저기 IATA 코드 이렇게 또 코드도 세 자리 있고 두 자리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27번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의 물품 중 다 해당 항공운송업 사업자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에 적합한 객실 반입이 가능한 경우요. 보세요. 보자고요. 소화기 1kg.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소화기는요. 객실 수화물 위탁 둘 다 안 돼요. 그걸로 그냥 막 뿌려갖고 눈 안 보이게 하고 난리치면 어떡해. 드라이 아이스는 가능해요. 객실반이 가능해요. 요거.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에요. 호신용 스프레이는요. 객실 반입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위탁 수화물의 한 개는 가능해요. 근데 리터도 100ml 이하여야 돼요.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객실 반입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수화물, 위탁물은 가능하네요. 그것도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그 편의상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죠. 27번의 답은 2번이에요. 28번 항공사가 전략적으로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동맹체가 아닌 것은 여기서 보면 윈월드라고 하는데 사실 원월드예요. 그래서 항공 전략적으로 이제 같이 동맹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카이팀이 있고 유플라이 얼라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디 스카이팀이 대한항공, 그쵸? 스타는 아시아나 들어가요. 요것들도 해설에 넣어놔서 한번 보시면서 윈월드가 아니고 원월드구나, 그쵸?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에요. 2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약자 및 출입국 위대자는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대상자임을 받은 후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패스트 트랙이에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무사통과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죠. 셀프 체크인 아실 거고 지금 이건 뭐야? 보행상의 장애인, 유소와 고령자, 임산부 등 동반자도 가능한 거예요. 셀프 백드랍은 뭐예요?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이에요. 그쵸? 자동 출입국 신사는 뭐야? 미리 자신의 지문 등을 신고를 해놓고 그냥 그거 해갖고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 출입국 신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내용에 나온 이런 교통약자 이런 분들은 편의를 봐드리는 거야. 패스트 트랙이요. 빨리 보내드리는 거죠. 그쵸? 과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30번. 관광구조의 기본 체계 중 관광 객체에 관한 설명.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또 나와서 좋다. 그쵸? 왜냐면 좋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맞히면 되잖아. 옳지 않은 것 보면요. 2, 3, 4는 맞아요. 그런데 1번 보면 관광 안내, 관광 정보 등을 포함한다. 지금 관광 객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광 안내, 관광 객체, 정보가 객체예요? 매체죠. 그쵸? 30번의 답은 1번이에요. 31번. UNWTO의 국적과 국경에 의한 관광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1, 3, 4는 맞아요. 1, 2, 3은 맞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인트라바운드 관광은 인터널 투어리즘과 내셔널 투어리즘에 결합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인트라바운드 관광은 자국의 여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국의 여행.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요거 아니죠. 인터널 투어리즘과 내셔널 투어리즘이 아니고 도메스틱 투어리즘이 들어가야 되죠. 국내 여행이니까. 그쵸? 31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1, 2, 3을 저 같으면은 외워두겠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메스틱 아시잖아요. 국내 여행. 도메스틱. 그쵸? 다른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보시고 32번 영내 관광. 아, 영내래. 보면 어떤 지역에 속한 국가의 관광객이 그 지역 내 또 다른 국가로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 내인데 다른 국가를 또 이용하는 거야. 이동하는 권역 내 관광객. 그게 인트라 리저널 투어리즘이에요. 그게 영내 관광이에요. 그 예의 하나로서 한국인의 일본 여행 같은 권역 내에 있잖아. 그러면 독일인의 태국 여행은 안 되죠. 중국인의 캐나다 여행 권역을 벗어났어. 일본인의 콜롬비아 이것도 권역을 벗어내고 콜롬비아는 북미 쪽이니까. 그래서 영내 관광의 옳은 예로 보면 1번의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32번의 1번이에요. 33번 관광의 경제적 효과 중 소득 효과가 아닌 것은 보면 투자소득, 소비소득, 그 다음에 외화 획득 효과 1, 2, 4 맞아요. 근데 직접 조세가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이건 재정 수입 효과예요. 그러니까 요 경제적 효과도 보면 소득하고 재정 수입하고 좀 달라요. 그쵸? 요거 33번에 3번 체크해 주세요. 개론이 알 듯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볼 적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론 같은 경우는 깊이를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어긋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조금 금방금방 포인트를 맞출 것은 맞추고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는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카지노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은 사행성 심리 완화, 이거는 부정적 효과죠. 안 되죠. 조세 수입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 이거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4번의 답은 1번이에요. 35번 서양의 중세시대 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면 중세시대래 관광의 암흑기가 왔죠. 막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아주 그냥 융성했던 관광이 중세에 오면서 그냥 암흑기에 들어갔어. 성지순례 발달했죠. 유일하게 관광이 성지순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로의 발달로 인한 숙박업의 호황이 아니고 도로의 미비와 숙박업의 침체기가 이 중세 관광이에요. 앞에서 그냥 내내 암흑기라고 해놓고서 숙박업의 호황이라면 말이 돼요? 이게 완전 다른 내용이지. 14번 전쟁 이후 동양과의 교류 확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도요. 나 이게 조금 헷갈린데 하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1, 3, 1, 2, 세 개를 옳은 것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조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볼 때 뉘앙스가 좀 이상해. 좀 달라. 이질적. 이런 것들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좋아요. 35번의 답은 3번이죠. 36번. 마케팅 전략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O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죠. AIO는 뭐냐면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라이프 스타일 제일 중요하죠. 저 연령대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더라. 주 1회 외식을 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지금 보면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AIO의 A는 무엇이냐? A는 액티비티예요. 그렇죠? I는 인터레스트. 우리 관심 여행할 적에 인터레스트 봤었죠. 인터레스트. 그리고 O는 오피니언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마케팅 기법이죠. 옳지 않은 것 보면요. 1번 소비자의 관찰 가능한 일상의 재반 행동이 특정 대상이다. 맞아요. 2번 특정 대상, 사건, 상황에 대한 관심 정도가 특정 대상이다. 맞아요. 4번 소비자의 특정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맞아요. 그러면 3번의 소비자에게 강점과 약점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찾는다. 이게 말한 그 스왓이에요. 스왓 어널리시스에서 수압 분석이라고 하죠. 그건 수압 분석이에요. 강점, 약점. 이건 내부에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러면 O는 뭐야? 그 기회. 그러면 외부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 T는 뭐야?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 이론서에 다 넣어놨어요. 굉장히 마케팅의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죠.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얘기 나오면 스왓이구나.
AIO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쵸? 그러니까 AIO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위주인 거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강점과 약점, 보통은 소비자의 강점, 약점을 찾진 않아요. 우리 기업의 내부의 강점, 약점을 찾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쵸? 36번의 답은 3번이에요. 37번.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받아 개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카지노는 2번 인천 올림푸스 카지노예요. 그래서 원래 올림푸스 카지노였다가 파라다이스로 바뀌었다가 2017년도에 다시 올림푸스로 바뀌었어요.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37번의 답은 2번. 38번. 크루즈 유형의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은? 한번 보세요. 해양 크루즈, 연안 크루즈, 하천 크루즈, 이거는 운항 지역에 따른 크루즈야. 국제 크루즈는 운항 지역이 벌써 다르지 않아요? 연안, 해양, 하천인데 국주는 완전 범위가 완전 넓어졌어. 그래서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38번의 답은 4번. 39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곳은? 보면요.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고령구는 다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2018년에는 인천 강화하고 충남 공주가 대신 들어갔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해설에도 넣어놨으니까 요거 꼭 체크하세요. 뭐 또 나올 수도 있죠, 이 문제가. 그쵸? 39번의 답은 4번. 4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사회적 인지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0년대에 설립된 민간 국제 조직으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WTTC예요. 월드 트래블 앤드 투어리즘 카운실이에요. 세계 여행 관광협회. 그쵸? 파타 무엇인지 알죠? UNWTO 뭔지 알죠? 아스타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WTTC 뭐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 인지도 영국 런던, 그러니까 본부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WTTC만 외우지 마시고요. 파타, UNWTO, 아스타 외워두시는 게 더 좋겠죠. 40번의 답은 2번이에요. 41번. 관광진흥법령상 국외 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이 아니고, 이거 아이고 또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법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개론에서도 충분히 쓰이기 때문에요. 보면 1, 2, 3 맞아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할 거,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한 점 맞추세요. 0.8점 맞추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41번의 답은 4번. 4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여행 알선 등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관광두레. 두레가 원래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 향촌의 조직이잖아요. 서로 품앗이 되죠. 같이 향촌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각 그 사업별 농업 있고 무슨 있잖아요. 저 농업에서도 뭐 관광 농업 있고 무슨 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업체를 창업하고 자리 발전하도록 주민이 주도하여서 하는 거야. 다 이제 두레를 맺는 거지. 거기에 또 소속되면 거기에 또 관광객이 여기 가실 수도 있고 저기 가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품앗이처럼 이렇게 조직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 여행 알선대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자리 발전하도록 지원한 거예요. 이것이 지원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요새 이제 왜냐면 각 지역에서도 겨울 되고 그러면 지역 활성화가 되게 어렵고 다 어른들만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막 많이 투입이 되고 방문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셔야 또 지역도 자꾸 노쇠해지지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이에요. 43번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개발 전략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론서에도 넣어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가장 최신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2021년도까지 유효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 개발 전략도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4번에 남북한 동북아,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 체계 구축은 이런 건 없었어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1, 2, 3번 꼭 외우세요. 44번 여행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보면 여행의 기본 계획 보면 예약 및 수배 당연하지 않아요? 수속 대행해 주시고 여정 관리해 주시죠. 상담 당연히 해 주시죠. 공익성 저렴한 가격은 기능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행업자가 공익성, 그거는 뭐 영리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공익성보다는 이건 이제 무슨 관광통역 안내사 이런 분들, 뭐 이런 협회나 이런 분들이 공익성이지 여행업자가 공익성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4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여행 코스가 동일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보셔도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정기적이래요. 정기적은 부정기적의 반대말이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거야. 시리즈로 일어나는 거야. 그쵸? 차터 투어는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시리즈 투어. 차터 투어는 뭐야? 전세 여행이야. 대규모 여행단에 가면 전세 내서 가. 전세기 띄워. 전세기로 뭐 전세로 호텔을 전세 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인터라인 투어는 뭐야? 항공회사가 실시하는 fem투어의 일종이에요. 크루즈 투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크루즈 나 크루즈 타보는 게 일생의 뭐 꿈이야 이런 분들도 많죠. 답은 1번이에요. 4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컨벤션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마케팅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라. CVV 전담기구나. CVV예요. CVV 뭐의 약자예요? 컨벤션, 그쵸? 컨벤션 앤 비지터즈 뷰로예요. 비지터는 뭐야? 방문객들. 뷰로가 뭐예요? 국이에요. 국. 무슨 국? 사무국 할 때 뷰로. 그쵸? CVB. 그래서 CVB. 전담기구, 전담 조직. 이런 말 많이 하죠. CVB.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VB 보면 내가 CVB를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면 CRS는 아닐 거나 CMP도 아니고 켄토가 갑자기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쵸? 4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취침 전에 간단한 객실의 정리정돈과 잠자리를 돌봐주는 이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턴다운 서비스죠. 턴어웨이 서비스는 뭐예요? 늦게 도착하시거나 그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을 다른 호텔에 또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이 잘려버렸어. 그런 경우에 다른 호텔로 인도해드리는 걸 턴어웨이. 유니폼 서비스는 뭐야? 유니폼 입고 서비스 하시는 분들, 뭐 도어맨, 벨맨 이런 분들. 프레싱 서비스는 뭐야? 다름질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보면 취침 전에 제가 이것도 설명한 적 기억하셔야 돼요. 꼭. 취침 전에 손님이 나가셨어. 또 오셔서 체크인 하신 다음에 놓고 나가셨는데 좀 아무래도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또 취침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돌봐주는 서비스가 턴다운 서비스다. 47번의 답은 2번이다 보시면 돼요. 48번 2017년 현재 출국을 앞둔 내국인 홍길동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 면세 한도액이 아니고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면세 한도액은 600달러예요. 그런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48번의 답은 4번. 19번. 의료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료관광형의 경우 관광과 휴양이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2번. 외국인 관광 환자 유치를 위해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상품 트렌드다. 맞죠? 3번.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적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인증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요새 왜냐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균일해야 돼. 어디는 막 이렇고 너무 차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4번 주목적인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 기간이 짧고 체류 비용이 저렴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체류 기간이 일반 관광객들보다 길죠. 그리고 체류 비용도 높죠. 왜냐하면 오래 계시면요 체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1, 2, 3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딱 4번을 보면 벌써 감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면접처럼 이게 뭔가요 해서 이게 뭐예요 하는 게 아니고 문제 1, 2, 3, 4번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방식인 거죠. 아닌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긴 거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50번에 2017년 현재 컨벤션 센터 중 전시 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지금 보면 2번이에요. 백스코 부산, 엑스코 대구, 그 다음에 제주 ICC예요. ICC 제주 요거 꼭 체크하세요. 아, 부산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대구다, 그 다음에 제주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개론의 문제가 어떤 분들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평이한 문제인데 조금 더 설명도 많았고 막 조금씩 헷갈리는 문제들을 문제 자체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의 개론 문제 예년 걸로 보면 뭐는 뭐다가 많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막 설명이 많은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다고 해서 막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설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딱 보고서 아, 개론은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딱 한번 이걸 펼치고요.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딱 보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보면 아, 이번에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딱 보는 거예요. 풀면서 시간 분배를 하지 마시고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한번 본 다음에 아,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그 제시된 내용이 많아, 설명이 많아 하면 내가 빨리빨리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겠구나.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 얘기해 드렸잖아요. 정확히 아는 것은 그걸 그냥 빨리 맞춰버리는 거야. 세 개 중에 한두 개가 헷갈리면 빨리빨리 아닌 것들은 집어내고 빨리빨리 정해놓는 거예요. 집어넣은 답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이게 맞아 처음에 생각한 게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고민해서 하는 건 틀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서 시간 분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이 많을 경우에는 더. 그러니까 한번 시험지 들고 여러분 이제 매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일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딱 봐서 막 시간 다 보내서 40분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50분 중에. 그러면 복성 딱 이렇게 펼쳐보면서 딱 본 다음에 아, 이번에는 문제를 읽어야 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중요한 것들은 먼저 적어놓자.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들을 남겨놓자. 그리고 옆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숫자 이런 것들 적어놓자. 왜냐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자.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런 그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 푸는 건 상관없어는 절대로 통하지 못할 거예요. 그쵸?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또 보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론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